안녕하세요. 돌쇠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다이아몬드 온라인에 올라온 칼럼인데요. 제목은 G7 멤버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뀔 날이 온다 입니다. 일본의 한 대학 교수가 기고한 칼럼으로 일본의 노동 생산성과 디지털화 정체에 따라 한국의 G7 지위를 빼앗겨도 할 말이 없다는 내용인데요. 누리꾼들이 광분하고 있군요. 통 끄신 구독, 좋아요. OECD에 따르면 2019년 취업자 1인당 GDP에서 일본이 한국에 밀렸다. 취업자 1인당 GDP는 노동 생산성으로도 불린다. 이 지표에서 일본은 이미 한국에 뒤처진 셈이다. 2017년만 해도 일본이 한국보다 높았지만 2018년에 비슷해졌다. 그리고 2019년에 역전이 일어난 것이다. 일본의 생산성은 G7 중 최하위다. 그리고 OECD 평균보다 13%가량 낮다. 한국은 G7 진입을 열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지만 일본이 G7에서 쫓겨나고 한국이 그 대신 들어가도 할 말이 없게 돼가고 있다. 노동 생산성은 2013년만 해도 한국보다 9%가량 높았다. 그런데 아베노믹스 기간인 2013년부터 2019년 사이에 일본의 수치가 하락한 것이다. 반면 한국은 계속 올라 역전이 일어났다. 게다가 성장률이 침체되고 있는 것은 일본 경제의 근간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의 생산성도 놀라운 기세로 상승하고 있다. PwC가 2017년에 내놓은 장기 추계를 보면 2016년에서 2060년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은 일본이 1.4%인데 비해 한국은 1.8%, 중국은 3.1%였다. 임금을 인상하려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그래봤자 임금은 오르지 않는다. 이는 경제적 메커니즘을 무시한 생각이다. 임금을 올리려면 생산성이 높아져야 한다. 얼마 전 볼 일이 있어 은행 창구에 나가야 했다. 여전히 여러 장의 종이 서류에 주소, 성명, 계좌번호 등 같은 걸 쓴다. 그리고 도장을 찍는다. 주위에는 안내 업무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서류와 분투하는 은행원들이 각각 있다. 이래서는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는 것도 당연하다. 이제 금융계에서는 은행 지점에 가지 않고도 자택에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전의 일처리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관공서 창구에서는 더 심하다. 아무리 세세한 절차라도 창구에 나가야만 하고 서류에 같은 내용을 몇 번이나 쓴다. 아직도 도장 없이는 진행되지 않는다. 이런 일이 바뀌지 않는 한 일본의 생산성은 상승할 수 없다. 디지털화의 지연은 일본의 낮은 생산성의 큰 원인이다. 코로나 사태 아래에서도 재택근무가 확산되지 않아 학교와 의료기관의 온라인화 지연이 또 한 번 폭로됐다. 디지털청을 만들어 이 상태를 만회한다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면 은행 지점의 상황과 관공서 창구 모습은 딴판이 된다. 스마트폰으로 모든 절차를 순식간에 할 수 있게 돼 종이 서류를 복사하거나 장부와 대조하는 일은 없어진다. 그래서 노동 생산성은 일거에 상승한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지금 은행 지점이나 관공서 창구에서 종이 서류와 씨름하는 사람들이 할 일은 없어진다. 그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새로운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일본은 지난 수십 년간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와 똑같은 일을 하는 방식을 말 그대로 10년 동안 하루처럼 계속해왔다. 그 결과 10년 전과 같은 생활을 큰 파란 없이 이어갈 수 있었다. 생산성이 떨어지고 임금이 계속 떨어진다는 것은 이런 게 원인이 된 것이다. 디지털청은 이런 상태를 정말로 뒤집을 수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일본 누리꾼 반응 보실까요? 왜 G8 돼서 러시아가 빠졌는지 생각해보자. 지금의 한국이 G7에 들어온다면 러시아와 중국도 들어올 수 있다. 그건 한국이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이다. 취업자 1인당 GDP와 은행, 관공서의 창구 업무만이 이 기사의 재료입니까?
괜찮으세요, 노구치 선생님? 지금 은행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진짜 아세요? 이 기사의 내용이 너무 낡은 것 같다. 노동 생산성은 쫓아다녀도 소용없는 것 같고, G7 멤버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으로 구성된다. 서방의 정치 포럼이다. 금융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 등을 상대로 외교적 압박을 가하기도 한다. 취업자 1인당 GDP의 숫자로는 결정되지 않는다. 또한 은행이나 관공서의 창구 업무는 예전보다 많이 개선됐다. 모르는 것일까? 이 기사를 쓴 히토스바시 대학 명예교수 노구치 유키오 씨가 많이 놓치고 있는 느낌이 들어. 미주호도 한국에서 철수가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반일 언론 여러분 잘 받쳐주세요. 1인당 GDP가 G7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면 G7 중 1인당 GDP로 세계 상위 7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미국뿐이라는 사실을 필자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자신의 설을 정말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실제로는 관계없는 지표를 가져와 억지 부려 눈길을 끌려는 전략 같다. 너무 생각이 얕다. 이런 기사는 거의 예외 없이 PPP 기준이나 현 시점의 성장률에만 관심을 쏟지만 좋은 면이든 나쁜 면이든 한국, 중국의 순서로 일본을 뒤쫓고 있다. 사실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와 노무비 압박은 다른 나라들도 피할 수 없고 한국을 보면 장차 일본보다 훨씬 심각한 속도로 전락하는 경향을 이미 보여주고 있다. 또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비선진국에 대한 원조 부분이다. 한국, 중국이 제 역할을 하리라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는다. 현재 디지털청의 최고위급과 2등급 직원들이 고령자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학문 분야의 실적은 매우 높았다고 해도 디지털 추진에 대한 지식이나 감성이 뛰어난지는 알 수 없다. 좀 더 실질 경제에서 활약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임해 주었으면 한다. 도쿄올림픽을 보고 있으면 일본의 문제점을 알 것 같다. 70, 80대 고령자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고 외부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 그들의 숨통을 쥐고 있는 사람이 조직을 장악해 자기들끼리만 모든 걸 논의하고 진행한다. 또 광고 대행사는 부실화되어 노동에 대한 적절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다. 한국이 G7에 들어가는 일은 없을 거야. 단지 일본이 이렇게 된 것은 정치인도 각 기업도 모두 보수적이라는 것. 그건 지금 60대가 그렇게 만든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갑질은 당연하고 출세하기 위해서는 거짓말만 한다. 오래된 대기업에서 이런 일이 많다. 눈이 세계로 향하지 않고 내수만 키울 뿐 글로벌한 생각이 없다. 한국은 밖으로 나가야 먹고 살 수 있다. 일본이 세계로부터 가전이나 자동차를 석권했듯이 한국, 중국이 지금 그것을 하고 있다. 계획이 크게 실패한 것은 이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더 미래를 보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기술을 도둑맞아 세계에 팔아버리니 지금에 이른 것이다. 민관이 함께 생각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일본은 붕괴된다. 일본에 맞지 않는 소비세 인상과 법인세 인하 정책으로 내수 확대도 없다. 한국보다 먼저 국교 단절을 해야 한다. 아주 보기 좋게 이용된 후 끝났다. 돌쇠 한마디. G7에서 빠지는 일은 없다며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고 있군요. 계속 그렇게 개굴거리는 걸 보니 오늘도 안심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오직하게, 마님처럼 화끈하게.